오늘은 인공지능 기술을 어디에 쓸 것인가 이런 거를 기술적인 접근이 아니라 기술을 모르는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이게 깊숙이 들어가면 인공지능 기술이 자세히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 리서처들이 아니면. 근데 그렇지 않은 이제 뭐 여러 관점에서 비즈니스하는 관점이나 아니면 뭐 투자하는 관점이나 여러 관점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거를 좀 들여다보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는 이제 그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이라 그래서 이제 그 알파고로 대표되는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되게 핫한 그 이 GPT-3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제 그 인공지능이 이제 브레이크스루를 하게 된 거는, 어떻게 보면 이 뭐 이분의 공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레이 커즈와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Singularity is Near라든지 그 How to Create a Mind 이런 이제 책을 쓰신 분인데, 레이 커즈와일.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이제 그 제프리 힌튼 같은 분 이제 리서처들이 많이 있지만, 이분은 이제 뭐가 제일 특이하냐면은, 잠깐 이분이 이제 2012년부터 이제 구글에서 가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야, 인공지능 대학원에서 뭐 돈 많이 들이고 공부할 거 없이 우리 회사 와. 그러면 내가 나랑 같이 일하고 그냥 냅킨에다가 너 박사학위 이렇게 적어줄게. 너 뛰어나다고. 그럴 정도로 엄청 대단한 분이죠, 이분이. 그래서 구글의 그루로 계시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어떤 생각을 처음 했냐면, 인간의 이제 그 지능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했었는데, 그 전에 이제 컴퓨터가 처음에 발전될 때는 다 계산, 수학적 계산, 논리적 계산으로 인간의 두뇌는 돼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이제 계산하는 거잖아요. 계산기잖아요. 그래서 컴퓨터가 이제 계산기에서 출발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쪽으로 영역을 확장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어떤 사진을 보고 이게 개다 또는 강아지다, 말이다, 뭐 이런 거를 구분하는 게 컴퓨터로 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했죠. 인간의 두뇌는 결국 이제 패턴 레커그니션 아니냐. 어떤 논리적인 생각도 하는 것도 회로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사실은 언어라든지 뭐 비전이라든지 어떤 게 시각으로 뭘 인식하는 거, 시각으로 이런 거 결국 그냥 패턴 매칭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이제 이분이 최초로 이제 음성 인식 쪽에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이런 책도 이제 쓰시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사실로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두뇌는 어떤 수학적, 논리적인, 뭐 감성적인 거, 그런 감성이 아직 뭔지 모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패턴 매칭이고, 언어 자체도 그런 거 아니냐, 이제 막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런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라 그래서 이 신경망을 이렇게 인간의 이제 신경망을 흉내낸 건데, 여러 개 깊은 층을 둬 가지고 이제 이런 인풋을 계속 빗맵을 그냥 막 여기다 이제 비트맵을 막 집어넣으면은, 이런 레이어의 파라미터들이 뭐 그게 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비기술자들은, 비전공자들은 그냥 파라미터들이 막 이제 조정이 되고 여기서 아웃풋이 나오는데, 지도학습, 슈퍼바이즈 러닝은 그게 이제 결과랑 틀리면 피드백을 주는 거죠. 틀렸어. 얼마만큼 틀렸어 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인풋을 계속 받으면서 에러를 줄여나가 가지고 이 파라미터들이 거기에 다 맞게 세팅이 되면, 결국은 이제 개를 넣으면 개가 되고 사람 얼굴 인식도 넣으면 이제 인식이 되고, 그런 거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이 레이어의 히든 레이어라고 하는데요. 요 레이어는 뭐 하나 봤더니,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뭐 하나 봤더니 요런 이제 그 엣지 같은 거를 디텍션하고,
이 두 번째 레이어는 이런 큰 이제 윤곽을 찾아내고 세 번째 레이어는 전체적인 윤곽을 찾아내더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설명이 되기 시작했죠. 이게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인데 이런 걸로 해서는 이제 이미지넷이라 그래가지고 페이페일리 교수가 이제 그분도 구글에서 일하고 스탠퍼드 교수죠. 앤드류 융처럼. 그분이 이제 주도한 그 이미지넷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챌린지를 하면서 어느 순간에 인간을 뛰어넘게 됐죠. 이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안 되는 것도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랭귀지 그러니까 변환, 언어 번역 뭐 이런 거는 이런 어프로치하고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프로치에서 이제 뭐 어텐션이라는 개념과 뭐 버트라는 것 개념과 뭐 그런 네트워크하고 이제 이런 그 GPT-3 이런 게 나오게 됐는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제 먼저 알파고를 한번 볼게요. 그럼 알파고는 뭐냐? 알파고는 19 바이 19의 바둑판이 19줄, 19줄 있는데 그것을 요 뒤에 17은 이제 이 컴퓨터에 임플리멘테이션 하기 위해서 알파고가 뭐 했다는 얘기고요. 그것도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로 어떻게 풀어가지고 결국 이제 이세돌을 이긴 거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여준 건데 요 19 바이 19의 경우의 수가 우주의 모든 우주를 구성하는 거를 원소 단위로 나눴을 때에 그것보다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많은 경우의 수처럼 큰 수인데, 그래서 과거에는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게 바보가 됐죠. 그래서 뭐 한 9급, 뭐 이런 아주 초급 정도밖에 못하는, 그걸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 몬테카를로 알고리즘이라 그래서 트리서치라 그래요. 트리서치. 그래서 이걸 이제 나무를 거꾸로 세우는 것 같이 생겼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각각의 가지고, 이게 각각의 가지인데, 거기에서 각각의 이제 그 경우의 수를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주의 원소의 수보다 많다. 겐지스강의 모래알은 뭐 기본이고, 어떤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거를 컴퓨터가 아무리 파워풀해도 이걸 쫓아갈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몬테카를로 알고리즘, 도박인 거죠. 대충 찍는 거예요. 대충 찍어서 막 어느 정도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거 해본 다음에 대충 한 수를 두는 거죠. 그렇게 줬더니 이제 뭐 한 초등학생 수준도 못 두더라. 아마추어. 그렇게 됐던 거죠, 옛날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게 이제 자세히 보면 이런 건데 이제 그 알파고는 그런 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이제 요 트리서치 하는 거를 획기적으로 딥러닝을 이렇게 막 이제 경우의 수가 많아지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잠깐 보면은 that's going to expand and expand as you run 그죠? gigantic that you're evaluating is actually going to explode into this gigantic tree of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트리로 이렇게 분기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컴퓨터의 성능을 높여도 이거를 쫓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알파고는 뭘 한 거냐면 여기서 경우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거를 이제 이런 딥러닝으로 해결을 한 거죠. 이제 이런 망으로 해결을 한 거예요. 이제 그게 간단하게 보면 그래요. 그러면 바둑이라는 것의 본질은 뭐냐면은 사실 바둑의 규칙은 되게 단순해요. 단순하죠. 바둑에 뭐 이렇게 사활문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둘러싸면 죽는 거고 두 집이 남은 사는 거고 뭐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룰은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복잡한 이 경우의 수를 줄이는 결국은 이 몬테카를로 트리서치 하는 요거를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찍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중 대부분 이거 필요 없는 가지는 다 제거할 수 있고 필요한 가지만 남겨 놓을 수 있는 내가 그런 것들을 그래도 상당히 큰 거죠. 그게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 어떤 상당히 좋은 컴퓨터로 이제 성능을 가지고 이제 이세돌을 이긴 건데 그런 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은 뭐에다 쓸 거냐 이거죠. 그래서 알파고 제로는 그 다음에 이제 비지도 학습이라서 스스로 바둑을 두면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프로 기사들의 기보를 봤는데 그걸 안 보고 이제 학습을 해서 이제 지도 학습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데서도 뭔가 이렇게 인풋을 넣으면 거기서 결과를 주거든요.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뭐 잘한 거야, 못한 거야, 맞아, 틀려. 근데 그걸 이제 컴퓨터가 스스로 막 이 상대를 자기가 만들어서 두면서 했다는 거죠. 나중에 기보 없이. 처음에 기보를 할 때는 기보를 입력하면 값이 나오잖아요. 피드백을 해주고 그런 이제 잘 둔 기보들이 있고 또는 이긴 거, 진 거 이런 거 있을 테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이 경우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그러죠. 트리서치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알파고에서 제일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 대신 바둑은 굉장히 룰이 단순하다. 그 다음에 실제로 바둑을 다 둬볼 수가 있어요. 컴퓨터가. 시뮬레이션이 다 가능해요. 이런 몇 가지 특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요약해 보면 트리 서치 하는 거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첫 번째. 두 번째, 바둑은 이제 경우 룰이 되게 간단하다. 세 번째, 바둑은 이게 컴퓨터 상에서 얼마든지 계속 플레이를 해볼 수 있다. 컴퓨터끼리도. 요 세 가지 특성이 모여서 이제 알파고라는 거가 된 건데,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것이 어떤 비즈니스적인 확장성이 있겠느냐? 근데 여태까지 별로 확장성이 안 나왔어요. 물론 이제 알파고에서 알파고 제로까지 쭉 발전하면서 바둑 성능은 엄청 좋아졌는데 그 이외에 구글에서 대단한 어플리케이션을 내놨다? 그런 소식은 안 들리거든요. 뭐 잠깐 뭐 자기네들의 전력 소모 문제 뭐 그런 클라우드에서 그런 걸 해결한다? 또는 뭐 바이오 쪽에 어떻게 쓰나? 바이오도 뭐 그런 게놈 서치할 때 뭐 이럴 때 이런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게 진짜 빅데이터거든요. 빅데이터라는 게 사람들 막 얘기하는데 얼마나 커야 빅데이터냐. 그런 거를 잘 생각을 안 해요. 엄청나게 커야 됩니다. 빅데이터는. 그야말로 웬만해선 컴퓨터에서 빅데이터라고 안 하거든요. 또는 굉장히 산술급수적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뭔가 경우의 수가 늘어날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를 쓸 수 있는데 사실 경제 데이터 같은 것도 사실은 굉장히 빅데이터고 날씨 이런 것들 굉장히 빅데이터고 또 바이오에서 제놈 시퀀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빅데이터라고 그래요. 그건 저도 자세히 모르지만 하여튼 빅데이터인데 그런 데서 좀 쓰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나머지 두 가지 조건이 걸린다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은 바둑은 룰이 되게 간단하다. 되게 간단해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이렇게 컴퓨터상으로 계속 둬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무한정 실험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별로 돈이 안 들이면서 그런데 그거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있을까? 그런 게 이제 여기서 하나의 보는 관점이라서 사실은 이런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로 지금 가장 핫한 거는 이제 이미지 레커그니션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이스 레커그니션이나 이런 것들 하는 건데 그렇게 크게 쓰임새가 그렇게 뭐 있나요? 뭐 옛날보다 뭐 좋겠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핫한 건 아무래도 요즘에 테슬라 자율주행차에서 이런 기술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핫한 분야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긴 하죠. 그럼 이제 이런 걸로 안 되는 랭귀지 모델은 뭐냐? 그래서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거 한번 이 사람이 설명하는 거 한번 볼게요. Language model would be a model that if you cross out a portion from the end here, like this right here, it would be able to tell you what comes next.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랭귀지 모델은 이 문장에서 요 문장을 이렇게 샥 집어넣었을 때 다음에 뭐가 나올 건가? 이제 이런 거를 예측하는 것이 이제 랭귀지 모델이라는 거죠. 여기서 하려고 하는. Put this part right here, 그래서 요 부분을 입력으로 넣으면은 and it will tell you the next word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뭔지 이제 이런 거를 is data sets. So that's basically 얘기하는 what a 거라는 language 거죠. model does. And once you've trained one, you can basically generate word after word after word. 그래서 이제 그런 모델을 트레이닝하면 그 다음 단어, 그 다음 단어, 그 다음 단어를 계속 추측을 해서 이제 제너레이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랭귀지 모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본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서 그 이미지 처리하는 거하고 좀 틀려요, 이게. 그래서 이제 kind of general language니까 랭귀지를 제너레이션했는데 probabilistic 어떤 확률적이어서 요 다음에 나올 가장 그 높은 확률의 단어는 뭐냐 또는 문장은 뭐냐 뭐 이런 거죠. And the cool thing about language models is that you can train it on any sort of text data. 그래서 이제 어떤 종류의 텍스트 데이터도 트레이닝 할 수 있다. 이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러닝 모델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트레이닝을 할 때 이 자세한 내부 사항은 사실은 이 전공자들이나 그런 사람 아니면 잘 몰라요. 그래서 대충 보면은 어떤 이 크롤링 해서 밀리언이 10조인가요? 10조?
100만, 1000만억, 10억인가? 10억, 100억, 1000억, 4100억 개 정도의 토큰을 이제 크롤링 했다. 이제 이거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터넷에 있는 뭐 위키피디아 포함해서 뭐 모든 회사의 뭐라든지 기타 등등 인터넷에 있는 거의 모든 이제 거를 다 이제 가져왔다는 거죠. 검색해서. 그 다음에 이제 책들, 도서관에 있는 책들 10억, 100억. 그 다음에 위키피디아 30억 개. 이런 거를 사람들이 막 써놓은 거죠, 문장을.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지털화된 이제 책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에 막 써 있는 그런 모든 지식들을 다 긁어와서 트레인셋에 넣었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제 여기 파라미터 수가, 여기서 아까 이거 보면은 얘네들은 파라미터 수가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거 생각보다. 뭐 이거보다 훨씬 많지만은 뭐 몇천 개, 몇만 개 될 수 있지만 여기서 보면 이 파라미터 수가 이게 아까 10억이었죠. 100억, 1000억, 1750억 개 정도 되는 파라미터를 갖고 있다는 거 엄청나죠.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는 3.2 밀리언, 32억, 3,200만, 300만이죠. 숫자 헷갈리네. 300만 개, 320만 개. 그 다음에 이건 1750억 개. 이런 정도의 파라미터를 이제 트레이닝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보통 컴퓨터로 안 되는 거죠. 엄청나게 큰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그 슈퍼컴퓨터는 다르게 패러렐하게 막 할 수 있는 그런 GPU 같은 거를 뭐 수없이 달아놓은 그런 채굴장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것도 이제 또 그런 것도 맨 처음에 GPU에서 이제 또 TPU라고 해서 텐서 프로세싱 유닛에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아키텍처를 계속 변하고 있다는데 어쨌든 그런 컴퓨터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이 1750억 개인가 그런 정도의 파라미터를 이제 세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입력을 넣으면은 꼭 이런 모양은 아니지만 여기다 입력을 넣으면은 이제 어떤 모양이냐면은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 그래서 여기다 이게 토큰들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이게 잘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집어넣으면 이 트랜스포머라는 이것이 이제 그런 거를 막 이렇게 어떤 연산을 해가지고 결국 뭔가를 아웃풋을 생성해내게 된다 이런 건데 거기에 인풋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집어넣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비기술자이기 때문에 여기 다 깊이 들어가면 사실 다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여기서부터 한번 이제 보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아까 바둑에서 핵심은 이제 뭐가 핵심이었냐면은 룰이 간단하고 그다음에 트리 서치를 간략하게 했다. 딥러닝으로 결국은.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뭘 했냐면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The entire training data in its weights, and it will sort of pull out the 5 to 10 to 50 training examples that are most relevant to what you put in, and it will sort of interpolate, right? You go to the training data, and it'll pull out a bunch of training samples that are relevant to the context you put in right now.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는 아까 크롤 했다는 뭐 엄청나게 많은 그런 데이터들이죠.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거기서 데이터에서 관계가 있는 어떤 컨텍스트에서 관계가 있는 어떤 것들을 이제 패턴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Integrate those into the next word that's going to come out right here.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중에서 이제 다음에 뭐가 나올 건지를 요 중에서 이제 이렇게 꺼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핵심 뭐냐면은 좀 이따 나와요. I think if you look at this paper in terms of this, so you always right. 그래서 이제 요 논문을 지금 아까 오픈 AI라고 하는 데서 이 GPT-3에 대한 논문 뭐 몇십 페이지도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거를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어떤 얘기냐면 요걸 보기 전에 이제 딴 거를 먼저 좀 볼까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 안 나왔나? 안 찾아놓은 것 같긴 한데 여기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제로샷, 원샷, 퓨샷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문장을 이렇게 예제를 얘한테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이 랭귀지 모델이 학습을 해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요거를 이제 유추하는 거에서 여기 뭐가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원샷은 하나 예를 딱 들어주는 거죠.
translate English to French 하면서 치즈는 뭐냐 이렇게 했는데 얘는 translate English to French 하면서 C author는 뭐냐 그랬고 뭐 불어로 이렇게 넣어주면 그 다음에 얘가 추측을 해서 그 다음에 찾아낼 수 있다는 거고 퓨샷은 뭐냐면 몇 개 더 넣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성과가 어떠냐 이제 이런 게 나와요. 뒤에 보면은 이제 성과가 어떠냐 각각의 그 제로샷, 원샷, 퓨샷에 대해서 이제 여기 나오죠. 제로 이렇게 했을 때 빌리언 단위로 이렇게 쭉 해갖고 이 파라미터가 이렇게 늘렸을 때 여기까지 왔을 때 그 여기가 휴먼 레벨인데 아직 휴먼 레벨은 아직 못 갔죠 여기는. 그리고 이제 각각 좋아지는 결과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제 멀티샷일 거야 아마 요게 퓨샷이죠. 근데 원샷 한 거는 요거 제로 여기서 오히려 제로샷이 더 좋네요 이거는. 그래서 다른 결과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퓨샷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원샷이고 그 다음에 제로샷이 이건 정상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더 예제를 많이 넣어줄수록 결과가 잘 나오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뭐 자세한 디테일은 사실 잘 몰라요. 뭐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제 요 핵심 뭐냐면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이제 어떤 우리가 뭔가를 원하는 쿼리를 이제 집어넣으면은 it has a prompt. Sorry, this is the prompt. So the task description is please translate from English to French. And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형식인데 translate from English to French 뭐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얘가 뭐 하냐면은 filter the training data and basically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를 필터링해서 비슷한 걸 찾아내 가지고 the things that sort of pattern match, sort of. 그래서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패턴 매칭이라고 하잖아요. 패턴 매칭이 핵심이다라는 거지. 결국은 엄청나게 1750개의 파라미터를 이렇게 어떤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 어떤 구조로 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패턴 매칭이다. 그러니까 이게 뭘 생각하거나 뭐 언어를 번역할 때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 GPT-3가 사람처럼 이렇게 막 문장을 막 만들어내잖아요. 어떤 질문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했을 때. 그랬을 때 그게 과연 이 패턴 매칭에 불과하다. 가장 유사한. 그러니까 인간이 여태까지 써놓은 문장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섹스피어의 소설도 원숭이들한테 타이핑을 치게 하면 어떤 우연한 결과로 나온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를 다 조합하면은 결국 어떤 원숭이 하나는 섹스피어의 소설과 똑같이 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리차드 도킨슨의 뭐 만들어진 신 뭐 이런 이제 책에서 주장하는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아직 이 GPT-3를 과연 어디다 쓸 거냐 과연.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이런 데서 이제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결국은 패턴 매칭이다. 이런 건데 이런 측면에서 이제 비전공자들이나 인공지능에 대해 기술적으로 잘 모르는 분들은 이런 차원에서 과연 이 기술을 어디에 쓸까? 그래서 이제 GPT-3를 가지고 예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런 것들을 꽤 있는데 예를 들자면 뭐 어떤 문장을 집어넣으면은 그거를 엑셀로 바꿔준다든지 어떤 문장을 집어넣으면은 뭐 그것을 유저 인터페이스 만드는 뭐 그런 자바스크립트 같은 걸로 바꿔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 예제. 그러니까 오픈 AI에서 이제 그 API를 열어줘 가지고 이제 몇 사람들이 이제 쓰게 해주고 그 신청하면 이제 대기를 받고 그 중에서 일부 사람들이 썼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GPT-3 가지고 한 예들이 많이 이제 나와죠. 한 10가지 정도 나오고 20가지 뭐 유명한 것들이 나오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쓰일 수 있을까? 또는 5년 후에는 어느 정도 될까? 10년 후에는 어느 정도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그렇지만 핵심 단어는 이거라는 거죠. 이 레이 쿠어즈와일 이분이 이제 패턴 레커그니션. 결국은 이제 그 패턴 매칭이다. 그런 인간의 어떤 그런 지적 활동 중에서 상당 부분은 단순 패턴 매칭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제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그냥 아는 단어에서 그냥 막 얘기하는 건지도 몰라요. 이게 그냥 뭐 패턴 매칭 뭐 있는 그런 것들 막 그래서 사람이 이제 뭐 늑대 인간 얘기도 있잖아요. 늑대 인간도 결국은 늑대랑 같이 살았던 인간의 말을 못하고 늑대처럼 행동하고 늑대처럼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 그것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패턴은 늑대의 행동과 늑대의 언어라는 거죠. 그리고
뭐 한국 사람도 어렸을 때 미국에 보내는 미국말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되는데 과연 이 GPT-3 같은 것들은 이 패턴 매칭인데 결국은 이 패턴 매칭을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패턴 매칭을 한 건데 이것을 과연 어디에다 쓸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라 과연 인공지능이 쭉 보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발전해 왔는데 그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한번 가볍게 얘기해 봤습니다.